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경제 살리러 지금 출발합니다. 경제. 요즘 뭐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요새 잘 나가요? 아니에요. 난리던데 요새 보니까. 아닙니다. 매불쇼가 키웠다고 봐야죠. 와, 이분이 방송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물며 축구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와, 요즘은 난리 났습니다. 예.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아직 배고픕니다. 아직도 욕심내네 또. 그렇게 나가시는데. 네. 자, 그리고 언제나 바쁘신 분입니다. 기부 천재, 아이고, 고발 천재, 네. 1인 시위 천재, 집회 천재 안진걸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정사 안진걸입니다. 오늘 또 박시동 대표님, 이분 별명이 맥키남이잖아요. 맥키남. 맥키남 뭐예요? 매불쇼가 키운 남자. 맥키남 박시동. 맥키남. 예, 시동이키 박시동. 시동이키 TV 안진걸 TV는 정말 매불쇼를 추앙하면서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20분입니다. 브리핑합니다. 얼마나 뭐가 많길래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럼 짧게 몇 짧게 개만 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좋은 말이야. 알아, 나도. 그런데 이거를 다 얘기하면 하나도 안 남아. 그러니까 아주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가 남아. 선택하세요. 단신 중심으로 합니다. 방금 전에 1번 올려주십시오. 사진. 우리 최욱 MC께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송영길 전 대표 보석을 지난주에 제가 국회에서 척구를 했잖아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근데 정치검찰이 계속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번 주도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 서울의 소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님 가족 사모님께서 피눈물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 윤석열 김건희 같은 사람도 활개치고 다니는데 우리 남편 다 무죄됐는데 별건의 별건으로 싱크탱크가 받은 정치자금을 그 아무 문제 없이 다 공개적으로 받은 건데 그걸 왜 나중에서야 문제 삼아서 갑자기 원래 문제도 안 된 걸로 구속시켜 놓고 풀어주지도 않고 있느냐. 근데 이거 눈에 안 들어오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석방하고 돈봉투 무죄 송영길은 구속시키냐 요렇게 대비 효과로 깔끔하게 가져야 알겠습니다. 돼.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대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왔다. 1번. 2번 이 사진은 정말 저는 우리 매불쇼 애청자들이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피켓도 갖고 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7박 8일 동안 관절을 무단 점검하면서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야박하게 바로 나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웬만한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은 해고나 파면당하면요 즉시 뺍니다. 방을요. 근데 여기는 뭐 그래 하루 이틀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짐이 많았으니까. 왜요? 그럼 미리 뺐어야지. 그렇죠. 미리 뺐어야 되는데.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그 범죄인들한테 감정이입을 하셨어요? 아니 야박하다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뭐가 야박해요?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지 무슨 야박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제가 영화배우가 된 다음부터 조금 대중의 시선을 좀 더 신경 쓰게 됐네요. 이거 맞습니다. 바로 빼야죠. 모든 공무원들 직장인들은 해고나 파면당하면 그날 즉시 빼거나 아니면 그날 저녁에 가서 다 뺀다 하더라고요.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뺀다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루 이틀 정도로 관행적으로 줄 수 있지만 7박 8일 너무 심했고 지금 밝혀진 거 보셨죠? 500만 원짜리 캣타워도 무단으로 지금 가져갔잖아요. 이건 그동안 이제 요리사들 동원해 가지고 수천만 원 소원하지 파티를 한 것은 혈세 탕진, 그다음에 국유재산 횡령 절도, 그리고 무슨 수도를 엄청나게 썼잖아요. 수돗물. 요거 다 묶어서 제가 어제 고발하고 왔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고발은 정말 온 국민이 기다린 고발이었다고 봅니다. 7박 8일간 윤석열 김건희 거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불법 행위를,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을, 그다음 매트릭스, 캣타워, 흰옥기 옥조, 그거 얼마 주고 샀고 왜 근데 그걸 또 빼돌렸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건지. 그 국유재산이거든요. 혈세로 샀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발건이 유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 중에 제일 약한 거야 이게. 맞아. 그렇죠. 다른 범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열받았던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담으로 하나 가겠습니다. 미담 5번. 미담 하나 하고 5번 가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화면 좀만 켜주시면요. 뭘까요? 전진상 약국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전진상 약국. 그러니까 전진상이 사람 이름인지 아는데 서울 금천구에서 벌써 50년째 약자와 서민과 빈민과 어르신들, 어린이들을 챙겨오는 전진상 복지관, 전진상 약국, 전진상 의원, 전진상 호스피스 센터, 전진상 지역아동센터의 복합체입니다. 온전할 전자에 그다음에 참진자, 항상 상자를 써서 온전한 자아봉헌, 참다운 사랑, 끊임없는 기쁨을 표방한 벨기에 카톨릭 평신도 단체가 한국에 우리 75년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저 벨기에 국왕 부부거든요. 저 가운데 계신 두 분이 그 두 분 사이에 있는 분이 우리나라 이제 금천 배씨의 시조 벨기에 분인데 배현정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저분하고 최소희 약사님, 유송자 사회복지사님, 김영자 간호사님 평균 연령 83세. 무려 50년 동안을 금천구 우리가 옛날 그루금천가 가장 빈민들이 많았잖아요. 판자촌도 많았고 저도 이번에 가서 그저께 갔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동적. 특히 말기암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런 건 다큐로 좀 만드세요. 그래서 작년에 KBS 다큐 인사이드에 나왔어? 전진상에는 유쾌한 언니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래요? 다큐 책도 나오고 다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없는 돈이지만 홍길동은행 지원에 지금 빠듯하지만 300만 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시다. 내년에 매불쇼 슈퍼챗 후원 단체 중에 하나로 저희가 참가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희는 아무 상관없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희는 상관이 또 생긴가? 부담이 돼. 아이고 큰일 났네. 괜히 소개했네. 왜냐하면 우리와 관련이 요만큼이라도 된다. 관련도 아니지만 그렇죠. 역차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 애청자들께서 전진상 치시면 그냥 홈페이지가 나오고 바로 쳐다면에 후원 계좌가 있더라고요. 저희 가난한 민생경제연구소도 300만 원을 내고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와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인근의 라면 회사는 또 라면을 또 보낸다고 하고 또 쌀 농협은 또 쌀을 보낸다고 하고 참 각 곳곳에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결했는데 정말 너무 헌신적으로 50년을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가 세 발의 피밖에 안 됐구나. 그래. 울지마 톤제 이태석 신부님이 있었다면 금천구에는 서울에는 전진상 호스피스센터 복지관 약국 의원 제과동센터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자, 6번.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우리 매부리님들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6번입니다. 6번이요? 금방 이거 진짜 30초. 요즘 정말 서민들이 힘들잖아요. 중산층 힘들고 그러니까 사기가 창구로다 그랬잖아요. 결국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불법 사채라도 써가지고 맞아요. 그거 버텨야 되잖아요. 악의 고리로 빠지죠. 악의 그러니까 고리. 그러면 불법 사채들이 과잉 이자를 받고 원래 법에 의하면 20% 이상 못 받습니다. 이자는. 근데 그다음에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숨의 위기라든지 가정의 파탄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다행히 우리 금융 시민단체들이 불불센터 좀만 켜주시면요 번호도 나와요. 불법 사규문, 불법 추심을 신고하고 상담하는 센터가 있어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0112. 자, 1660에 0112번입니다.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일이 전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채를 썼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홍길동은행가 나왔으면 홍길동은행에서 미리 10만 원, 20만 원, 3년 받았으면 사채를 더 썼을 텐데 고맙습니다. 사채를 얼마 쓰는지 아세요? 요즘 우리 애청자분들이 막 20만 원, 30만 원 사채를 빌려 나중에 그게 몇백만 원 빚이 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당하지 말고 먼저 홍길동은행에 연락을 주시거나 홍길동은행 몰라갖고 사채 써갖고 지금 채권 주심 당하고 있다면 과잉 불불센터로 상담을 하시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1660-0112 함께 삽시다. 끝까지 서로 버텨봅시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머리에 하나도 안 남는 게 이게 항상 부작용이. 근데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건 너무 따뜻하잖아. 그럼요. 그리고 다 중요한 정보잖아. 아는데 다 하면 하나도 안 남아. 그거는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만 해도 봐봐. 뭐 했어 오늘? 얘만 해도 얘 진행자한테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니까. 앞에 송영길 안 나와. 중간에 윤석열, 김건희 관저. 이 속상해요. 세 번째 전진상. 네 번째 불불센터. 깔끔하게 한참.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니 뒤에 박시동 선생님 준비한 게 보니까 너무 엄중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릴까봐 미리 앞에 놓은 겁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뭐 속보가 하나 나왔다고 댓글에서 지금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뭐 난립니다. 이 속보 얘기하느라. 전해드리고 가죠. 자, 직위원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이번에 공개 촬영을 허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뭐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걸 이거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이걸 지금 신나해. 예, 당연한 겁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직위원 재판부 교체 청원을 대법원에 너무 심하니까요. 교체해야 돼요. 내일 대법원에 5만 명, 10만 명 모아서 낸대요. 국힘 해체 행동이라는 국힘당 해체 행동에서 청원을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막 몇만 명이 몰려들고 있대요. 네. 직위원 교체하라. 그러니까 이조차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맞아. 예.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고 관심이 중요한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박시동 평론가님 오늘 짧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쩔 숏 수-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네, 숏 버전 가야 돼. 네. 어쩔 수 없어. 지금 경제 뉴스 중에 제일 핫하고 매일매일 바뀌고 있고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고 있는 게 사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헷갈리더라 소식이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한 번 놓치고 나면은 네. 너무 얘기가 복잡하고 네. 그래서 잘 못 따라가세요. 그래서 예.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네. 요걸 들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경제 뉴스를 봐야 되는지 어. 길라잡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깔끔하게 다이제스트 해 아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겁니다. 나는 관세라는 무기를 쥐고 흔들 거야. 네. 그러면 너희들은 무서워해야지, 공포를 느껴야지. 그러면 어떻게? 이 무기에 두드려 맞기 전에 미국으로 공장과 산업시설을 이전해. 여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도 해. 그러면 미국은 아주 번영하게 될 거야라는 요 간단한 로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트럼프의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려면 몇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 로직의 전제 사실이 뭐냐? 내가 관세라는 무기로 협박을 하면 상대편이 공포를 느끼고 순응하느냐, 쫄 것이냐, 쫄 것이냐, 네. 아니면 한번 붙어보자. 붙어볼 것이냐. 맞다이로 붙을 것이냐. 어. 이거에 따라서 이 트럼프의 로직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예. 이가 중요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했는데 전 세계가 다 이 협박에 통할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로부터 나만 고립될 것이냐. 요 두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에 대해서 순응하느냐 안 순응하느냐를 봤는데 가장 제1타겟은 누구게요? 보나마나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이죠. 예, 중국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중국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당연히 순응하지 않고 맞다이로 붙었죠. 맞다이로 붙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맞다이로. 되겠습니다. 들어와. 그렇죠.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중국은 그러면 왜 맞다이로 들어와라고 하면서 싸울 수 있게 됐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중국의 저력, 중국이 허장성세로 한번 붙어보자고 하는 건지 무기가 있나 곧 보네. 굴복할 건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중국은 기존에 트럼프 1기 때도 한번 무역 전쟁을 했었어요. 트럼프하고.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자, 달라진 중국의 네 가지 포인트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첫 미리미리 번째, 준비를 해놨다 이거죠. 그렇죠. 트럼프와 한번 경험이 있다.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가 펀치를 내고 얼마나 아팠고 난 어떻게 피했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전략적이면서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무기를 많이 만들고 체계적으로 준비했고요.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꺼낼 카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예. 들면 이런 거죠.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것들. 예. 야, 우리가 히토류 수출 안 하잖아. 미국 너 당장에 무기 못 만들고 침 못 만들어. 그렇지. 뭐 이런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 이게 두 번째죠. 음. 세 번째, 그동안 달라진 게 뭐냐? 중국에게 인질이 생겼습니다. 아이폰을 95%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아이폰 공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아이폰 당장에 큰일 납니다. 또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요. 중국에서 만약에 중국 국민들이 안 사!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소비가 꺾인다. 당장에 주가 떨어집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시총 1위예요. 여기를 건드리면 이제 미국 너도 안 돼. 네가 아끼는 아이들 내가 지금 인질로 잡고 있어.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 네 번째, 시간이 중국 편이라는 걸 중국이 알았습니다. 뭐냐? 중국은 뭐 서로 상호 무역 전쟁을 하다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인민들을 제어할 수 있는, 즉 정치가 민중을 누르는 시스템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미국은 반대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 우리 이렇게 힘들어, 침체가 이게 뭐야라고 해서 만약에 불만이 올라가면은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를 전복할 수 있는 시스템, 민주주의 예.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중국 편입니다. 이 달라진 점을 배경으로 중국이 순응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현재 어떤 정도로 간단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런 식이에요. 중국에게 관세를 145%를 올렸습니다. 예.
그 중간 과정 생략할게요. 오늘 예. 기준으로 중국은 145회 관세를 맡고 있어요. 자, 중국은 여기서 보복으로 125% 상호 관세를 올렸습니다. 근데 다시 미국은 현재 어떤 문서가 하나 나왔는데 245까지 올린다는 문서가 나왔어요. 미국이 245까지 5까지 올린다는 문서가 나왔고요. 예. 근데 중국은 마음대로 해. 우리는 125 이상은 안 해. 왜? 어차피 이 정도면 의미 없어. 그러면 이제 뭐 교육이 끊긴다. 끝났다. 끝이야. 예. 이게 이제 어릴 때 하던 말이야. 그렇죠. 야, 너 까불면 한 대 때릴 거야. 그럼 나는 한 대 맞고 난 2대 때릴 거야. 이게 그러다 밤새거든. 그렇죠. 둘이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한쪽 이러는 거죠. 무한대 그럼 난 무한대 하나 더 뭐 이런 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네네네. 없잖아. 자, 그리고 미국은 이 중국에게 이제 드디어 기존에는 아주 고사양의 칩은 이미 수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중저사양의 칩은 허용해 줬거든요. 네. 중저사양 칩까지 수출 통제에 들어갔어요. 예. 반면에 중국도 히토류 수출 통제에 들어갔고 이제 결정적으로 미국 국채 시장을 흔드는 등 금융시장 교란 작전까지도 일단 들어갔다. 세상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미중 싸움이 미국 국채를 중국이 많이 갖고 있어. 많이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미중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건 뭐예요? 트럼프의 로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작동하지 거예요. 않아. 예. 자, 그다음에 음. 세계 이제 미국, 중국 뺀 그다음 시장이 유럽인데 좀 복잡하니까 결론 유럽도 사실상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보복이란 말은 좀 세지만 맞대응.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하는 네. 체제가 아니고요. 너희들끼리 싸워? 그럼 우리도 장벽을 올릴 수밖에 없어. 음. 즉 트럼프의 작동 원리가 트럼프 로직의 작동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전 세계가 미국에게 승복할 것이냐, 미국이 고립될 것이냐라는 거는 이런 로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아이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야 아이폰 중국에 생산하지 마, 미국으로 들어와, 생산을 미국으로 옮겨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걸리겠습니다마는 극단적으로 그래 미국으로 갈게라고 해서 옮긴다고 해볼게요. 미국의 인건비, 미국의 생산 자본, 각종 산업 비용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아이폰이 5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 살 수 있어? 미국 소비자가 500만 원 내고 아이폰 사겠냐고요. 나이키 중국에서 만들면 10만 원인데 미국에서 만들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짜리지만 살 수 있어? 못 사요. 못 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겨와라는 로직은 원래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목적을 축소해서 야 그럼 우리한테 다 오지 않아도 적어도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중국으로부터는 탈출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소기의 성과라도 작은 목적이라도 이룰 텐데 예. 지금 미국이 어떤 정책을 했냐면 중국에게는 예를 들어 145% 관세인데 전 세계 60여 개국을 상대로 다 상호 관세를 부과했어요. 처음에. 우리도 기억나시죠? 25%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탈출한 나이키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못 간다면 태국으로 가든지 베트남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도 상호 관세가 46%야. 거기도 차단해 버렸어. 인도도 30몇 %예요. 그러니까 안 어쩌라는 돼. 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중국으로부터 탈출하거나 미국으로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미국이 전 세계를 굴복시킨다는 목적은 달성이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초 생각했던 로직은 이 두 가지 전제 사실이 무너지면서 굴러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중국을 딱 때리면서 네. 중국에서 이제 그러면 빠져나와서 어딘가에 안착할 곳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걸 한국으로 딱 했어봐. 네. 답답하다. 답답해. 한국은 풀어줘야지. 그렇죠. 같이 가야지 그럼. 독립국인데. 자, 그래서 에이그. 이 로직은 작동하지 않죠? 작동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 메커니즘의 오류를 잘 알고 있는 또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트럼프 얘기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이러다가 우리만 죽는 거야. 네네네. 또는 다 죽는 거야. 빨리 정책을 수정해라고 하는데 꿈쩍도 안 했어요. 네. 자기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기 어렵죠. 임기 시작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트럼프가 결론적으로 지금 3번 항복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큰 흐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트럼프의 로직, 그게 붕괴되기 시작한 흐름. 그래서 붕괴로 확인된 3번의 패배, 3번의 항복이 있었습니다. 네. 첫째, 전 세계 60여 개국에 상호관세야 이렇게 부과했는데 이걸 90일 유예해줬습니다. 유예해버렸어. 이게 첫 번째 항복이에요. 항복이야. 첫 번째 항복이에요. 근데 이게 90일. 항복은 왜 나왔느냐? 채권 시장의 불안 때문에 나왔어요. 네. 아무리 트럼프에게 말을 알아들으라고 했는데 꿈쩍 안 했는데요. 실제로 채권 시장이 흔들리니까 트럼프도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아하. 거예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내야 되는 정부 이자가 어마어마하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주식시장,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지난주에 채권 시장이 발작하면서 금리가 확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이 미국 정부가 국채 입찰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미국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이자율을 또 네. 감당할 수 없는 국가 부채 또 채권 시장의 붕괴는 미국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가지고 트럼프를 흔들면 흔들리네. 이게 발견된 거예요. 약점을 노출했어. 약점이 드디어 노출됐어요. 노출됐어. 예, 네. 트럼프는 매드맨 전략이에요. 좀 심한 말로 하면 미치광이 전략, 또라이 전략이에요. 나 네.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이 칼 가지고 휘두르면 니네 별 수 없을 걸. 나 미친 놈이야. 쉽게 말 이게 매드맨 전략인데 저 채권을 가지고 흔드니까 흔들리네. 말이 먹힌 거죠. 미친 척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매드맨 전략에 걸렸어. 한 부분이 구멍 뚫린 거야. 걸렸어. 한미성이 통하는 전략 부분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이죠. 트럼프도 울 때 때리니까 아파하더라. 그렇지, 그렇지. 그때. 그러니까 울 때 이제 안 맞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약세를 본 거죠. 그 약세를 본 비유가 거예요. 정말 비유가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항목은 네. 아까 예를 들어드린 애플 아이폰에서 나왔어요. 상호관세. 야 중국 너 145%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아이폰 입장에서 그럼 내가 중국에서 아이폰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갖고 올 때 나도 145% 관세 맞고 들어와야 돼? 그럼 어떡할래?라고 하니까 그래 그건 좀 무리겠지라고 하면서 핸드폰, 컴퓨터 등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중국에게서 상호관세 품목이 아니라 그거는 면제해주고 개별적으로 물품 관세로 따로 빼줄게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항목이에요. 예외 조항을 만들었어. 계속 예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무너지고 중요합니다. 있구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무너지잖아. 그럼 왜 무너지느냐? 어. 애플이 미국 시총 1위고요. 트럼프 때 대선 때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냈는지 몰라요. 근데 너 시총 1위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 또 내가 낸 돈이 얼만데? 이런 등등등의 협박이 통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세 번째 항목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항목. 자동차에서 나왔습니다. 자동차. 요거는 확정 조치는 안 나왔는데 어저께 나온 얘기인데요. 예. 자동차에 관해서도 걱정하는 거 잘 알고 있다. 시장의 우호적인 적극적인 조치를 내가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은 항복 선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트럼프의 로직이 흔들렸고 철옹성 갔던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이 구멍이 숭숭 뚫렸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떤 입장일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이렇게 내가 무너지고 나면 내 매드맨 팔러시는 끝나는 거고 내가 이걸 가지고 미국의 번영을 이끌겠다고 그렇게 2달간 3달간 세계를 들들 볶았는데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끝장나지. 끝이야. 이거 그렇죠. 역전해야 돼. 역전해야죠. 어. 어떻게 역전할까요? 내 말이 통하는 호구들 좀 불러. 그렇죠. 이제 우리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예요? 이거 예. 큰일 났어요 진짜. 그래서 또 호구 취급한다. 내 이거지.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 아, 나 그렇지. 무너지지 않았다. 네. 나의 미치광이 전략 매드맨 팔러시의 공포를 느끼고 나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 있을 거야. 이 시범 케이스로 몇 개 만들어내라는 압박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네. 받죠. 그래서 호구에 우리 넣지 마라. 나 우- 지금 화나 있다. 우방 5개국을 우선 협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아니겠지. 거꾸로 들어가 있잖아.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어요. 일본 들어가겠죠? 예, 전형적으로 미국에게 약한 나라죠. 우리 들어갑니다. 영국 늘 우방이죠. 들어갑니다. 호주, 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판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트럼프의 정책 실패와 약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핀치에 몰리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우방 또는 자기의 말이 먹히는 국가를 통해서 내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는 협상의 성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려고 현재 굉장한 프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갑자기 트럼프가 한덕수와 통화를 합니다. 네. 지난 120일 동안에 우리 내란 났을 때 찍소리 안 하고 한국 내버려둬. 지금 난리 중이잖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통화를 해요. 통화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뭐 대선 나올 거야? 이런 얘기 왜 해줍니까? 나와봐. 우리가 뒤에 있다는 거 활용해도 좋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거죠.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느냐.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Great call. 너무 좋은 통화였어. 이거 뭡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좋은 통화는 뭐예요? 호구 잡힌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가 다음 주에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급하게 만나러 미국 출장을 갑니다. 못 가게 해야지. 바로 그겁니다. 못 가게 지금 이 해야지. 판세를 읽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국가 전략은 뭐가 돼야 될까요?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시간을 우리는 또 벌어야지. 명분이 있죠. 명분이 있잖아. 넘어진 조기 김에 대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40일. 조만간의 대선입니다. 아니 지금 관세 90일 위에 받았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40일 후에는 다음 정부 들어오지. 네. 그러면 자 트럼프 형 우리 40일 후에 얘기합시다. 그래. 90일이니까 시간이 당연하죠. 있으니까. 협상에 하면 임할 되잖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협상에. 근데 그렇습니다. 덕수가 왜 난리야? 덕수가. 그렇습니다. 덕수. 덕수. 벽수가 독수가 그래서 돼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무슨 뭐 정치적 이런 걸 떠나서라도 예. 이 판을 읽는다면
지금 현재 오히려 급한 건 미국이고 시간은 그렇지. 우리 편이면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회피 전략, 회피로 가야지. 지연 전략으로 가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른 나라 입장에서 최선의 협상이 계속 나오고 미국이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무너져 있던 최선을 보고 그 선보다 더 나은 협상을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린 명분이 있으니까. 서둘 이유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한덕수 총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최상목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떤 협상도 해내지 마라. 근데 너무 적극적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지금 대행이고 늘 현재 자기들의 포지션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여차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를 인질로 잡고 트럼프의 협박을 인질로 잡고 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국 살립니다라는 명분을 거꾸로 만들어서 마치 대단한 소명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 공간을 자기네들의 지위 보존을 위해서 그쵸, 쓰고 있지 않을까. 하지 그러면서 말라고. 국익을 거꾸로 손실을 감내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이제 걱정이라서 하지 말라고. 이 맥락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 이제 분명히 좀 아.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실제로. 맞아요. 지금 한 독소 조항이 엄청 열심이야.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왜냐? 저희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에도 말씀드렸죠. 딱 한 줄. 여러분 보셨죠? 제가 관세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 퍼주는 거야. 그렇죠. 알래스카 LNG. 네. 그거 2016년에 글로벌 기업들이 이거는 경제성 없다고 다 맞아. 손 털고 나갔거든. 네. 근데 트럼프가 이걸 지금 엄청나게 원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말했어요. 나는 한국과 원스톱 쇼핑을 하고 싶다. 아하, 이게 뭐냐면 이건 참. 내가 관세라는 무기를 흔들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협상을 한 테이블에서 원샷으로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이블을 우리는 쪼개야 돼요. 방위비는 방위비 테이블에서 뭔 테이블에서 이렇게 다 쪼개는 게 우리의 적극 중요한 전략인데 오히려 그 테이블에 올라가는 순간 뭉탱이로 합쳐서 원스톱 쇼핑을 당할 가능성이 제발, 있어요. 제발. 그렇습니다. 근데 최상목이 가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경제를 그렇습니다. 볼모로 잡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금융적으로 보나 산업적으로 보면 디테일로 가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크게 보면 지금 이렇게 국제적으로 흘러가고 우리에게는 현재 이런 상황으로 압박이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널리 좀 알려주고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론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매불수가 너무 영향력이 없어.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피자 한덕수 최상목은 오히려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면 못 간다고 해도 되는데 해도 왜 되죠.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아예 미국한테 다 갖다 바치고 네. 근데 미국한테 마치 선물 받은 척해서 자기들 정치적 악용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이건 막아야 됩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기 호구 중에 글로벌에서 최고의 호구 한덕수로 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계속 띄워주잖아. 야 영어 잘한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 맞아. 계속 띄웁니다. 그렇다면 일본하고 민병철을 데리고 가지. 영어 더 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강력 의심되는 게 처음에 일본하고 우선 협상할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한국하고 먼저 하겠대요.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한국이 쉽죠. 제일 트럼프 봉이고 입장에서. 제일 지금 한덕수 최상목이가 우리한테 뭐 갖다 바치려고 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진짜 이거 중요한 정보 하나 있습니다. 네. 1분 이내에 끝낼게요, 정말로요. 1분 이내에 좀 예. 정리. 왜냐하면 썬킴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석기 선생님이 빨리 가셔야 예. 된다. 그러니까요. 7번표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건 제가 매불쇼에서 정말 우리가 금리 인하 요건 많이 안내드렸잖아요. 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무려 금리 인하 요건을 신청한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만 카드사, 보험사 다 되는데 금리 인하 요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승진했거나 신용이 좋아지거나 뭐 돈을 갚았거나 그러면 금리를 인하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화됐죠. 예. 참 좋은 무려 제도야. 국내 내에서 우리 260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만. 네. 그러니까 우리 매불쇼 애청자들도 우리 매불쇼도 큰 공을 했어요. 널리 알려가지고. 네. 근데 수용률이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은행 이놈들이 너무 낮아. 카드사는 그래도 70% 가까이 수용을 해줘. 10명 중에 7명이 카드 대출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지금 카드 대출 받은 거 있어서 이거 신청하려고 합니다. 생보사, 손보사, 저축은행까지는 그래도 50% 안타까워. 은행 이놈들 보라고. 예,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수용을 해준 거예요. 최영준 대출인님 오케이. 체육 대출은 노 이 정도는 돼요. 네네네. 근데 은행은 보세요. 은행 작년에 보라고. 이자익만 돈을 엄청 60조가 벌면서. 넘은 곳이 올해는 뭐 네. 61조가 넘어가는 곳이 28%. 와. 256만 명 신청했는데 64만 명만 받아준 거예요. 지금 은행 작년에. 보라고. 은행. 이 은행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이걸 윤석열 정권이 방치하면서 그래서 수용률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은행은. 네, 은행이. 음. 그래서 새 정부가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 저는 금리 내용권 수용률을 대폭 높여야 된다. 네. 또 정말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인하주총을 정말 발품 팔고 손품 팔아서 인하주총 했으면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웬만하면 수용해서 이자를 1% 안팎에도 20% 낮춰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이거는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지금 너무 높거든. 맞습니다. 만약에 가계대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면 결국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야.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이 부분을 중요하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금리 인하요건만 수용률이 높아져도 가계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당연하죠. 많게는 뭐 한 달에 몇만 원, 예. 1년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소비를 늘려서 정부가 안 하는 내수도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좋은 정책인데 고맙습니다. 수용률이 28% 안 된다. 네. 더 높여야 된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좋은 정보 많이 혹시 주셔서 그랬고 최근에 금리 인하 요건을 수용연 신청했는데 탈락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모아가지고 같이 같이. 어. 뭐 아이고. 집회든 뭐 공동 촉구든 하려고 그럽니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전화번호가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될까요? 저한테 연락하면 또 번호를 알려드려야 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분기별 한 번씩은 알려드리고 네, 네. 우리 억울한 매부리님들 챙겨야 네, 됩니다. 참 따뜻하십니다. 010 010 2279 2279 4251 4251 예. 010-2279-4251 예. 지금 생방 중에 전화하지 마라. 벌써 와요. 진짜. 아이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받아갖고 욕을 한 보따리 아니 하니까. 전화번호가 맞는지 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욕해야 돼. 오잖아. 벌써 오잖아. 욕해. 아니, 번호 아니. 전화하시는 분은 뭐야? 지금 생방 중인데. 제 선생님 지금 생방 뭐 하는 중인데 거야, 이 번호 자식? 확인하려고 전화하신 누구야, 거죠? 이 새끼? 그러면 이름 얘기하라 그래. 번호 그 새끼. 확인하려고 전화. 아니, 그러니까 맞는지 지금 확인하려고 생방 중에 전화했대. 뭐 하는 새끼야 저거? 아니 제가 받을게. 줘봐요. 아니, 확인이 방금- 아니라 그거 줘봐요. 장난이야 방금 장난. 저기 중년 남성이었어. 새끼 아니요. 아니에요? 어르신이었어. 죄송합니다. 번호 확인하려 네. 있는 번호인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대. 네. 필요하신 분들 또 오잖아. 봐봐. 그 계속 새끼 와. 누구야? 전화해봐. 내가. 아니 이 예의가 아니잖아. 할아버님일 수 있어. 조심해야 아니 돼. 줘봐요. 계속 예의가 와. 아니야. 보니까 봐봐. 다 어. 바로 끊잖아. 이게 받아. 뭐냐면 어. 전화하는 게 아니라 번호가 있는 번호인지 아니 확인하는 그러니까 거야. 그걸 왜 확인하냐고. 010-2279-4251. 네. 그래서 홍길동은행 문의는 드림스폰으로 하시고 예. 정말 억울한 분들하고 네. 금리 인하 요건 신청했는데 탈락했다 억울하게 예. 이런 분들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고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면 다 답을 못하면 또 네. 연락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너무 연락 못 한다 하더라도 너무 네. 욕하지 마십시오. 혹시 정말 그 너무 통화 많이 중이면은 오니까. 예. 예, 최형진 번호 좀. 깜짝이야. 하지마. 그래서- 난 도와줄 것도 예.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도와줄 게 있어야 뭐 그래서 전화를 오늘은 제가 번호를 또 이렇게 알려드렸으니 예예예. 얼마나 전화 주시되 예. 좀 시간이 걸린다 답을 다 못하더라도 좀 네. 기다려 주시고 천천히 한 번 더 연락 주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전진상 복지관 예. 50년 동안 벨기에 우리 간호사로 왔다 이제 의사과에 되신 우리 배현정 선생님 금천 배씨의 시조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진상 복지관 네. 호스피스 센터 의원 네, 약국 꼭 알겠습니다. 돕자 우리가. 그 최욱이 네 번호도 깔았는데 아니 저는 휴대전화를 2개를 사용하는데 그 하나 번호가 10년 전에 제가 불금쇼 팟캐스트 할 때 이미 다 공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공개를 했다고요. 나머지 하나 그냥 그럼 공개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개를 했다고. 아, 그러면은 그래요? 예. 진짜 불금쇼의 나의 팬이다. 어. 그 방송 들으면 나와 지금도. 아. 예, 그 정도 맞습니다. 절차는 거치셔야지. 맞습니다. 예. 이번에 특히 금리 인하 요건 거절 사례는 제가 모아가지고요. 예, 예. 지금 MBC에서도 특집 보도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은행들이 떼돈을 벌면서 서민 중산층들이 정말 어렵게 금리 인하 요건 수용 신청했는데 이렇게 거절을 하느냐. 네. 그래서 굉장히 공익적으로 저희가 네네. 연락 주시면 잘 활용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계속 왔다니까 아, 벌써 그게 예의가 열 몇 통 아니죠. 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방송에. 이 번호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예. 010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279 거예요. 무리하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썬키면 선생님. 가겠다. 네. 고용 전원데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썬킴 선생님 죄송합니다.